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리세션 우려가 컸던 한 주, 그리고 반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너무 어렵죠. 특히 코로나 이후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지 정말로 하늘을 원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구간이고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지금의 이 베어마켓 랠리 구간은 과거의 그 어떤 사이클보다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시황 자체가 이전에 없던 시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가 어려운 구간이지만 그래도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은 나름대로의 그 인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대응을 잘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뭔가 좀 기준이 없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 쪽에 크게 실패를 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어쨌든 이 일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굉장히 많이 남은 상태라 어떻게 해서든 멘탈을 잘 잡고 가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저번에 ISM 제조 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도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신규 주문 쪽이 좀 많이 부러졌습니다. 49.2, 그러니까 50 밑으로 가면 침체거든요. 근데 신규 주문이 팍 꺾였어요. 이전 수치는 55 정도였는데 이제 50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동안 많은 소문들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주문 취소하는 기업들이 좀 많이 늘었다. 고객사들이 주문을 많이 취소한다.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고, 그렇다면 기업들의 향후 이익은 부정적이겠는데, 이런 이제 많은 썰들이 있었는데 그게 수치로 확인된 거예요. 다만 이제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50 위에 버티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예상치보다 거의 2 낮게 나왔죠. 수치로 보면은 2가 이 정도 낮게 나온 상태이긴 한데, 추세를 보면 그냥 하방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 사이클은 다운턴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한 3분기 어느 시점이 되면 ISM 제조업 지표도 50 밑으로 꺾일 수 있다. 그건 이제 전반적인 완전히 이제 침체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건 이제 재무제표에 찍히겠죠. 좀 더 많이 안 좋게 찍힐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도 특히 2분기 어닝이 좀 많이 우려되는 상황이긴 한데, 2분기 어닝이 어떻게 해서든 뭐 우여곡절 끝에 잘 넘어간다 치더라도 3분기, 4분기 어닝이 굉장히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리세션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키웠던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높아진 이 단가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거, 이거는 굉장히 힘들죠. 뭐 식료품 쪽에서는 일부 그렇게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외의 영역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진이 대폭 줄어들겠죠. 이거는 지금 어떻게 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걸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영업이익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마진이 줄어든 만큼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박리담회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물건을 많이 팔아야 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훼손되지 않아요. 마진은 줄어들겠지만. 근데 가능할까요? 어렵죠, 지금. 이미 제조업 중심으로 고용 축소 계획이 발표되고 있어요. 기업의 비용을 가장 빨리 절감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인건비이다 보니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3분기보다는 4분기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이미 뭐 테슬라부터 해서 주요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겠다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특히 반도체 쪽 이쪽으로도 계속 확산될 것 같아요. 그리고 7월 중순부터 이제 8월까지 2분기 어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서 가이던스가 어떻게 수정되는지 이거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 생각보다 크게 하향된다, 가이던스가 크게 하향 조정될 경우에는 지수 자체가 PER이 확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추가적인 지수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다시 퍼가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조정이 시작되는 구간이 그냥 역실적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가 대폭 수정되기 시작하면서 그게 주가에 반영되는 구간, 그게 이제 역실적 장세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적 장세가 펼쳐지면 전반적인 심리가 크게 위축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위축돼요.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이슈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재료들이 이제 딱 터지는 구간이 어떤 리세션이 하이라이트를 만드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특히 이 구간에서는 신용 리스크를 부추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하이드 채권 스프레드나 하이드 채권 금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좀 많이 암울하죠. 뭐 뉴스들도 이미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유로존 쪽에서 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로존의 가장 큰 에너지 기업도 이제 소비자한테 가격 전가를 못해서 구제 금융을 신청했죠. 파산 위기에 몰려서. 그래서 유로 쪽으로 어떤 이 리세션, 특히 유로 쪽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리세션 초입에 들어간 것 같다. PMI 상태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게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달러화 대비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이게 달러 인덱스를 자극시켰어요. 그래서 어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도 확 튄 겁니다. 뭐 우리나라가 잘못돼서 환율이 튄 게 아니에요. 이쪽. 어쨌든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그 비중 중에서 유로화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 쪽이 나빠진다. 그러면 환율이 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뉴스가 어제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제 뭐 특히 상품 시장 쪽에서 원자재를 포함한 유가 아주 급락이 나왔죠. 대급락이 나오고 10년물 채권 금리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어떤 리세션의 그 징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다 잡아먹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표로 어제 다 확인이 된 거고요. 하지만 지금 빠지는 건 우려입니다. 우려. 실질적인 그 침체로 빠질 때는 좀 과격하게 빠질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우려로 빠지는 거고요. 이게 뭐 어쨌든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4분기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9월 넘어가는 시점부터 그때부터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건 계속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이걸 붙잡고 있죠. 연착륙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직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지금 미국 기준으로 리얼 인컴의 이 상태를 보면은 이게 연착륙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되묻고 있는 거죠, 이 데이터는. 과거 이렇게 리얼 인컴이 완전히 개박살이 난 이 구간에서는 연착륙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 경착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미 이렇게 된 거고 이 낙폭을 보면은 거의 역사상 거의 최대 낙폭이죠. 그래서 소프트 랜딩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좀 접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제 데이터로 좀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것들이 좀 있긴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기사를 내보내긴 했는데 지금 미국 경제를 보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2번의 경기 침체를 경험한 상태이긴 한데 각각 그 경기 침체에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산량이 감소하는 거, 그리고 이때 실업률이 증가하는 거. 이게 전형적인 리세션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특이하다. 경제 생산은 1분기에 감소했고 그리고 2분기에도 다시 감소했음을 시사하고 있긴 한데 그런데 문제는 고용시장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실업률은 오히려 지금 5월 기준 데이터 나왔으니까 3.6%로 오히려 떨어졌다. 작년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지나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용지표라는 거, 이 실업률이라는 거는 후행지표예요. 근데 어쨌든 과거보다는 좀 이상한 점이 좀 많긴 합니다. 이거를 좀 요약을 해보면 그냥 이거 같아요. 결국 페드가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인위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이 경기 하락을 좀 급하게 방어하려다 보니까 실탄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 이벤트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돈을 단기에 너무 많이 풀었고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가 됐고, 그게 후폭풍으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고강도의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강제적으로 지금 리세션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있다. 즉, 페드가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뭐 이것도 이미 벌어진 거고요. 이거를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이거죠.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다. 그래서 더더욱 어려워요, 지금. 일반적인 베어마켓 랠리 그 상황보다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서 그 제목에 그리고 반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쇼커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들은 나빠지고 뉴스들은 나쁜 것들이 나오는데 갑자기 반등이 팍팍 나오는 건 그런 구간들이 계속 보이고 있죠. 특히 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에서 특히 쇼커버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바이오 쪽에서 또 많이 들어왔어요. 그동안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오늘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를 기준으로 해서 쇼커버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반등 자체가 지금 베어마켓 랠리잖아요. 이게 좋아서 올리는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 그동안 많이 빠졌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쇼커버로 이제 말아서 올리는 거고, 이런 구간은 보통 개인들의 심리는 굉장히 좀 안 좋아요. 왜냐? 뉴스는 나쁜 것만 나오거든요. 그리고 걱정거리만 계속 쌓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베어마켓 랠리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고. 지금 그게 일단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과거의 그 어떤 베어마켓 랠리보다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위아래 그냥 다 털릴 수도 있어요. 차라리 정말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현금 잘 챙겨놓고 그냥 구경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베어마켓 랠리라고 한다면 좀 그래도 그동안 빠진 거에 대비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 구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뒤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을 키우는 형태의 지저분한 베어마켓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시나리오도 우리는 염두에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아직 정말로 어려운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지표 같은 것들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당장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CPI 발표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번에 확인이 됐지만 미국 역시 이번에 발표되는 CPI가 최고치를 또 갈아치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7월 FOMC에 또 영향을 바로 미치겠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확인해야 될 이벤트가 징검다리로 계속 있어요. 매주. 그러니까 매크로 시장 자체가 주간 단위로 계속 확확 바뀝니다. 지금.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같이 참고해 놓고 정말로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뭐 무리하게 막 매수를 하고 물타기 하고 이랬다가는 정말로 그 멘탈이 나갈 수 있거든요. 시장은 궁극적으로 반등을 만들더라도 이 과정에서 그 복잡한 시황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또 심리가 껴 있잖아요. 그 멘탈 싸움에 지면서 오히려 손실을 더 크게 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잘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멘탈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뭐 다음 주에는 뭐 FOMC 의사록 공개와 그리고 CPI 이런 것들 그리고 금통위에서 이번에 잘하면 빅스텝으로 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소식들을 좀 정리를 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주 중요한 사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도 좀 매크로 쪽에 비중을 좀 많이 두고 멤버십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